자, 첫 번째가 이제 대입 전형에 의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. 자, 잘 보이시나요? 예. 일부러 안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. 근데 이런 것도 자꾸 보시고 거기에 사진 찍고 이러지 마세요. 예,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고 자료는 나중에 또 한번 띄워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작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학업 역량, 전공 적합성, 그다음 조인성. 이러면 또 갑자기 심쿵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뭐 이렇게 네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. 자, 이 4대 평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대학들이 분명히 종합전형, 그래서 서류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4대 평가 요소가 있고 그 평가 요소별 어느 정도 점수화하는 부분이 있다.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대학마다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100%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생각해 본 결과로는 대략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업 역량이 있는데요. 대략적으로 역시 뭐 쉽게 이게 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. 대략 4에서 50% 정도 차지한다. 물론 적은 퍼센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시에서 기본 교과 전형이 100% 내신 점수로 끝난다고 본다면 실제로 이 학업 역량이 이 정도로만 줄어들어도 실제로는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실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게 학업 역량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부 종합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. 자, 그다음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입니다. 대략적으로 20%에서 25% 정도 반영을 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학업 역량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. 이 전공 적합성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인성은 대략 10%에서 15% 정도 반영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도 10%에서 15% 정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각 항목별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수상 경력이 나오네요. 자, 반영 비율 5에서 10%. 주의하실 건 여기서 이 반영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그 학업 역량을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학업 역량을 쉽게 전체에서 네 가지 평가 요소에서 한 50%로 뭐 정확하게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50%로 생각해 봅시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또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%라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5%다. 뭐 이 정도로 봐두셔도 될 것 같아요. 물론 학교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숫자는 아니더라. 대략 그냥 이 숫자는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요. 기본적으로요. 대략 이게 중요성이 어느 정도구나. 그 정도의 생각으로 보시라고 일부러 제가 100% 비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평가 요소, 특히 보실 것이 2024년, 지금 1학년들 미반영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? 이런 부분인데요. 자, 한번 읽어봅시다. 기본적으로요, 이 수상 경력을 반영을 할 때 어떤 또 항목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참가 인원 이런 걸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 이 대회에 전교생의 2분의 1이 참석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과 2분의 1 이하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점수 반영에 차이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수상 횟수가 있네요. 자,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요, 최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 관련 수상이 15건 이상이라면 뭐 15건, 16건 뭐 그거보다 약간 적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상이라면 거의 최고 점수고 혹여 이게 약간 뭐 한 두세 개 부족한데요? 라고 해서 최고 점수는 아닌데요? 라고 해서 실제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걸 꼭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문제가 되는 건 뭐 이거는 어차피 거의
지금 이제 2, 3학년들은 거의 끝난 상태, 2학년들은 아직 좀 남아있지만 3학년들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우리가 이제 1학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. 2024학년도 미반영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반영되지 않는데 굳이 제가 참석을 해야 될까요? 예, 그렇죠. 반영이 안 되니까 굳이 이걸 우리가 노력하고 시간 뺏기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물론 이러면 똑 떨어지겠죠. 그지? 예, 그래서 절대 이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본 활동에서 빼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, 자, 기본적으로 교내대회 참가를 통해서요, 어떤 방향이 있느냐. 사실은 뭐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는 어떠한 진로 계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, 물론 대회를 참석해서 꼭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번째,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.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의 기회로 만든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기본적으로요. 자, 일단 우리가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. 그럴 때 결국은 세특이나 행특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? 자기 평가 보고서예요.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회에 참여하면서 자기 평가 보고서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즉, 특히 대회에 나갔는데 수상을 못했다.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. 왜냐? 그럴 때 자기 평가 보고서를 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회에 참석했는데, 물론 자,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대회명 이런 거 세특에 적을 수 없습니다. 특히 이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무조건 들고 와서 선생님들한테 이거 써주세요. 본인들이 이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져와서 써주세요. 당연히 진짜 씁니다. 뭐 입에 써요. 생기부에는 그런 거 기록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조건들이나 이런 것,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써줄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소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회 명칭은 못 쓰지만 기본 이러한 학교 활동 이런 정도의 표현 가능합니다. 그래서 학교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점을 찾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인 이 정도의 내용을 쓸 수가 있거든요. 따라서 학생이 자기 평가 보고서를 정확하게 제출한다라면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행특이나 세특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행특에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꿀팁. 혹시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예요. 좀 치사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종합 의견입니다. 자, 이 부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게 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제 유일하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더라. 근데 이걸 우리가 쓸 수는 분명히 없어요.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. 문제는 이 담임 선생님이 이 내용을 쉽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자료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꿀팁 나올 겁니다. 여태까지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던 분들도 이거는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. 뭐냐? 일단 첫 번째 제목을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 없이 교과 수업이나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한다. 좀 애매하긴 합니다. 네, 근데 일단 교과 수업이나 방과 후 학습 등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. 이 학생이 여기에 정확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시간이 없어서 학원에 못 가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좀 없네요. 근데 평가 내용 중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있으니까 설명은 드립니다. 자, 중요한 건 이제 나와 다가 되겠죠? 근데 둘 다 나네요. 못합니다. 그래서 일단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나오네요. 자,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 특성 종합 의견에 반영할 수 있다?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자기 평가 보고서라고 그랬습니다. 자기 평가 보고서를 쓰고 그 내용을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는데 여기까지는 별로 꿀팁이 아니에요. 중요한 건 이 자기 평가 보고서를
가능하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꼭 담임선생님한테 냅니다. 여기까지도 꿀팁은 아닙니다. 중요한 건 이 자기평가 보고서를 담임선생님한테 한 학기에 한 번 낼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누적시켜서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만약 2학년 1학기 때 가서 본인이 자기평가 보고서를 낼 때에는 1학년 때 냈던 자기평가 보고서를 싹 다 저장해 놨다가 그걸 함께 담임선생님한테 제시하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담임선생님은 이걸 봤을 때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의 변화가 왔는지, 특히 자기평가 보고서를 1학년한테 시키면 대단히 후지게 나옵니다.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1학년 때 자기평가 보고서가 좀 후졌는데 2학년 때 가니까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, 아무래도 이게 자꾸 반복되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좋아집니다. 따라서 당연히 담임선생님이 2학년 때 보셨을 때 이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 대단히 좋아졌구나.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행특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자기 탐구 보고서는 어떻게 누적시켜서 계속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한다. 그러면 분명 행동 특성 이런 것들에 이 학생이 본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. 이런 단어들이 1학년 때 들어가고 2학년 때 들어가고 3학년 때 들어갈 겁니다. 당연히 대학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거. 그리고 또 하나 또 추천을 드리면요. 동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. 기본적으로 요즘은 아이들이 누구에겐가 칭찬을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력평가 보고서도 꾸준히 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인성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부분은 나중에 인성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.